제목이 곧 뭐다? 주제다.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대요. 여러 나라의 성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중국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도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선조들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중국 한 군현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뭐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들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 거예요. 지도. 여러분들 지도 간단하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나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지명을 좀 알아두라고 제가 했을 텐데 기억나요? 네. 뭐 무슨 반도라 그랬죠? 중국의 산동반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바로 북쪽이 만주 지역에 있는 무슨 반도? 요동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중국과 맞닿아 있는 강 두 개가 뭐라 그랬더라? 압록강이랑 두만강이라고 그랬죠? 동쪽에 두만강, 서쪽에 압록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사이에 있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 유명한 백두산이죠. 네. 어쨌든 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 여러분들 교과서 13페이지 지도 보시면 나오죠. 만주 북부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북여. 그다음에 요 압록강 근처에 있었던 나라 이름도 너무 구려. 아유 왜 이렇게 구려 이름이? 구려. 그다음에 지금 함경도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래요? 저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의 강원도 지역에 있는 나라 동예. 그다음에 한이 세 개가 있어. 한이 세 개니까 뭐예요? 한죠? 삼한? 삼한.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마한. 경상남도 지역에는 변한.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에는 진한이 있다. 일단 위치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빵꾸를 뚫어놓고 요 지역에 대한 요 나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위치를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각 나라별로 특징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잘 서술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왕의 힘이 왕자 아시죠? 한자 왕자 정도 아실 거예요. 그 힘이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예.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럼 누가 힘이 셌냐? 귀족들의 힘이 셌다 이거예요. 귀족들 중에 이제 뭐라고 불리냐? 땡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땡가. 무슨 가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불리는 친구들이야. 얘네가 다스리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불러요. 서울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상도, 전라도 그런 지방이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가들이 다스리는 땅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 보세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뭘까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가축, 그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부여는요 농사도 짓기도 했지만 목축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반농, 반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남쪽 땅에 비해서 북쪽 땅은 어때요? 좀 날씨가 추우니까 농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농사가 쉽지가 않으니까 목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얘는 또 유목민족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 북쪽에는 이제 몽골 초원이랑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몽골 초원이랑 교류를 하면서 유목민들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마는 말 맞자고 우는 소 우자예요. 구는 무슨 구자일까요? 여러분 하얀 마음 백구 뭐 이런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구 토사구팽 이런 말도 있는데 양두구육 네 개구자입니다. 여러분 견자도 있지만 개구자도 있어요. 여러분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새
한자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뭐예요? 돼지. 돼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충 때려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손오공 친구 누구 있죠? 저팔계. 그렇죠? 저팔계. 저팔계 할 때 저자가 돼지 저자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원래는 저육볶음인데 이게 말이 와전돼가지고 제육볶음이 된 거예요. 제육볶음은 소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돼지고기를 볶은 걸 제육볶음이라고 하는 데고 저육볶음에서 와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 소, 돼지, 개 이런 동물들을 많이 길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여라는 나라는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순장이 뭘까요?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죽으면은 하인들 어떻게 해요? 같이 묻어버려요. 아주 끔찍한 풍습이죠. 순장이라는 풍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천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천은 무슨 철자일까? 여러분들이 아는 천자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숫자 천 할 때 천이고 그다음에 무슨 천? 하늘천. 그쵸? 제천은 그럼 뭐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단군신화에서 천신신앙 말씀드렸죠? 안 드렸나? 환웅이랑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했잖아.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를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거야. 하늘이 최고의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모셔서 하늘에 대해서 뭘 지내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게 제천 행사예요. 명절 같은 거죠. 제천 행사는 뭐냐? 부여는요 영고라고 합니다. 영고, 부여 영고. 좀 약간 뷰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우면 이게 좋아요. 외우는 게.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요거는 언제? 12월에 지냈어요. 12월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겨울에 제사를 지낸다는 건 이 수렵사회의 유습이라는 거야. 수렵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름이나 가을에 과일이나 곡물을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데 굳이 사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먹을 게 없는 겨울에 사냥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사냥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부의 영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이름도 구린 고구려. 구려. 여러분 고구려의 시조,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죠? 주몽이죠? 주몽의 탄생설화 혹시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아래서 태어난. 그렇죠. 아래서 태어났죠? 아래서 태어났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부여의 왕자, 부여의 왕, 금화왕이 있었는데 금화왕의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시기를 받잖아. 질투를 받고. 그래서 부여에서 도망쳐서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고구려예요. 이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고구려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야. 부여랑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사출도 귀족이 4개의 큰 귀족들 그리고 왕 5부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5부족의 연맹입니다. 그래서 5부 연맹이다. 왕 부족과 다른 부족 4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족의 연맹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왕 부족이 있어. 뭐 이름은 전로부, 뭐 소노부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대학 가서 배우시고 5개의 부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뭐 얘네도 마찬가지로 귀족의 대장들을 뭐라고 부르냐? 대가 또는 뭐 고추가 이렇게 부릅니다. 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가예요. 부여랑 비슷하죠? 부여도 가자가 들어가잖아. 귀족들의 대장이야. 귀족들의 대장. 부족장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 살아서 이 농사가 잘 안 돼. 그럼 뭐 해 먹고 살아야 돼? 사냥도 좋긴 한데 남들 털어먹고 사는 거야. 무슨 경제? 경제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약탈 경제야. 싸움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그렇죠. 고구려가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는구나. 약탈 경제입니다. 고구려는.
그다음에 뭐 일책 12법이라고 해요. 일책 12법. 하나를 잘못하면 12배로 변상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름 말하면 좀 그렇죠. 뭐 A라는 친구의 초코파이를 훔쳤어요. 그러다 걸렸어. 잡혔어. 그럼 초코파이를 12개로 어떻게 해야 돼? 배상해야 돼. 그게 일책 12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고구려는 고구려의 제천행사. 고구려의 제천행사는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또 무슨 왕이라고 하더라? 분명 동명성왕이죠. 동명왕. 그래서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 이게 기록이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을 관찰하고 쓴 기록이라서 아마 동맹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지내요. 이것만 봐도 고구려가 농경사회로 진입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왜? Why? 추수 그치.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 감사의 의미로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응? 교지부 지원 낮 12시까지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쓰 앵글. 자, 여러분들 또 어떤 나라가 남았어요? 옥저가 있죠? 네, 옥저는요. 요거 분장이 뭐예요? 부족장이죠? 분장을 뭐 읍분, 삼로 이렇게 부른대요. 그 다음에 골장제라고 해서 가족 무덤을 만들어요. 가족 공동 무덤이야. 이 뼈만 살은 썩혀가지고 임시로 매장해가지고 살은 썩히고 뼈만 모아가지고 가족들끼리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골장제라고 합니다. 자, 옥저 밑에 뭐가 있죠? 동해죠? 동해는 아주 비슷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옥저랑 동해도 분장을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금 더 외울 게 많죠. 여러분 민며느리제라고 있어요. 며느리가 뭐예요? 내 아들의 와이프죠? 내 아들의 부인이잖아. 며느리. 며느리를 어떻게 하냐면 민며느리 뭐야? 며느리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민며느리 대머리는 말이 안 되는 헛소리고 민며느리라는 게 뭐야? 어린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매매혼이에요. 어린 여자아이를 다른 집에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서 내 아들이랑 같이 키워. 그 다음에 얘네가 나이가 15살, 16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어린 며느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며느리. 그 다음에 뭐 책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책임을 물어서 화를 준다라는 건데 부족과 부족 간의 경계가 있잖아요. 뭐 보통 그때는 뭐 말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걸 경계로 하겠죠. 자연물을. 그래서 다른 부족의 땅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소나 말로 변상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과반이 특산물이에요. 단은 단궁. 활은 활인데 어떤 활이야? 짧은 활. 그쵸? 이게 뭐 단맛 나는 활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단궁, 짧은 활. 과하마,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는 말이다. 말이 키가 크다는 얘기야, 키가 작다는 얘기야? 키가 작다는 얘기예요. 과하마, 과일나무 밑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조랑말이죠, 조랑말. 조랑말이라는 뜻입니다. 반어 피. 반어는 뭐야? 반어는 모른다고 쳐. 피가 뭐예요? 블러드? 그쵸, 아니죠. 가죽이죠, 가죽. 근데 반어 뭐예요? 반은 물고기고 반은 포유류야. 어떤 아이들 생각나요? 물개 같은 아이들 있잖아. 걔네들 가죽 어때? 엄청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반어피. 물개 가죽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물개 가죽.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물개가 많이 살았대. 독도에도 강치라고 하는 그 물개 종류가 살았는데 일본 놈들이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멸종시켜 버렸죠. 하여튼 동해는 뭐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 삼안이죠. 삼안. 삼안은요. 얘네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대요. 소도라고 하는 장소야. 장소. 여기는 누구? 제사장들의 장소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고 군장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재정 고조선처럼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 뭐예요? 분리예요. 재정 분리야.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다. 임금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는 농사가 잘 됐어. 지금으로 치면 어느 땅이야? 우리나라 땅이다. 남한 땅이잖아. 남한. 따뜻해. 쟤네 북한이나 만주보다. 맞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됐습니다. 벼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얘네는 제철 행사가 2번이에요. 얘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인데. 제철 행사가 몇 번? 2번. 왜 2번일까? 5월이랑 몇 월? 10월. 5월은 왜? 씨를 뿌렸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10월은 수확했으니까 추수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5월달은 뭐의 기원이 됩니까? 여러분들 청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단오죠. 단오의 기원이 바로 사만의 제철행사 5월달에 했던 제철행사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은 지금의 뭐야? 추석이죠. 추석의 기원이 된 거야. 가을에 추석이 민족 대명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농경민족이니까 농사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놀고 먹는 날이 추석입니다. 이런 건 상식, 완전 상식이잖아. 그치? 이런 거 모르고 어른 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삼한이 무슨 한이라고요? 마한, 진한, 연한. 훌륭해. 마한은 뭐가 됩니까? 마한이 제가 되는 거예요. 진한이 뭐가 돼? 신라. 변한이 변하는 게 뭐예요? 가야야. 변한이 변하는 게 가야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뭐가 많이 났다? 여기 나와? 근데 카메라 앵글에 들어와? 네. 가야. 요 지역에서 많이 생산됐던 건 뭐야? 철입니다. 철. 그래서 여러분들 김해라는 지역 알아요? 제 본관도 김해인데 저는 김해 김씨예요. 김해가 무슨 뜻이야? 쇠 김자에 바다 해자잖아요. 그렇죠? 쇠가 바다처럼 많이 나는 곳.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교과서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일단 잘라주세요. 자, 초기 국가의 정치적 특징이랍니다. 여러분들 국가도 단계가 있어요. 국가도 성장을 해.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잖아요. 국가도 항상 똑같은 형태의 국가가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만드냐?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군장국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군장국가. 군장이 뭐예요? 부족장을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이 다스리긴 하는데 얘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군장국가는 어떤 형태냐면은 크고 작은 부족들 여러 가지 단위의 부족들이 얘네들이 그냥 성격이 비슷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질이 비슷한 거야. 오케이? 언어나 풍습이 비슷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족들이 우리는 각각의 부족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언어나 풍습이 비슷해서 하나로의 국가로 묶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지배자가 뭐예요?
거의 있으나 마느나 한 거죠. 이 국가 전체의 지배자가 없고 부족의 부족장들이 각각의 부족을 다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초기 고조선이나 고조선은 이 군장 국가에서 뒤로 넘어가는데 고조선은 빼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쨌든 발전했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어디 동해, 그 다음에 어디 옥저. 응. 그런 국가들이 이제 군장 국가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삼한. 삼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군장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국가로? 초기 국가. 초기 국가는 다른 말로 옛날에는 이 교과서 전판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연맹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맹왕국. 연맹이라는 게 뭐야? 연합하다라는 말 알죠? 동맹이란 말 알죠? 그게 연맹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부족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를 형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네가 예를 들어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런 거고 가운데 중앙에는 누가 있어? 왕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 힘이 다 어떻게?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서 부여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국가의 형태가 바로 고조선, 부여, 나중에 나오는 가야,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왕이야. 그러니까 얘는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상 뭐야? 리더야, 리더. 리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리더라고. 근데 통치자는 아니야. 룰러는 아니야. 지배자는 아니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가자라고 하면 리더가 가자라고 하면은 따라가겠지. 리더십이 좋으면. 근데 리더십이 안 좋아. 그리고 리더가 가자 해도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돼? 아니죠. 뭐 어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룰러, 지배자는 어때요? 가자라고 해. 싫은데요? 하면 어떻게 돼? 죽여.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를 괜히 썼네요. 한글로 써야지. 영어도 못 쓰는데. 리더입니다, 리더. 자,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발전해요. 얘네가 어떤 국가, 고대 국가 또는 중앙집권 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앙집권이야. 중앙집권이 뭐예요? 권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아주 강화됩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그림으로 그리면은 왕이 있고 왕 밑에 있는 부족장들은 이제 뭘로 편입이 되는 거야? 신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떤 표현을 쓰면 이제 귀족이라고 하죠. 귀족이란 말 아시죠? 이 귀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신하로 삼아서 뭘 주는 거야? 벼슬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부족장이 아니라 신하라는 이름으로 관료가 되는 거. 관료란 말 아시죠? 지금 시면 뭐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 한마디로. 근데 그 공무원도 등급을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세력이 큰 귀족이 나한테 오면은 높은 관직을 줘야겠지. 근데 세력이 작은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높은 관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직의 등급이 정해져. 그래서 중앙집권국가에는 뭐가 필요하냐? 관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관직에 뭘 정하는 거야? 관직의 등급을 정하는 거야. 관등. 그다음에 왕권이 강해졌어. 왕권이 이제 강해져야 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유교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공자님이 만든 유교,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되고, 부모한테는 뭐 해야 돼? 효도해야 돼. 요 가족윤리를 국가로 확산시켜 봅시다. 확장시켜 봅시다. 여러분, 국가의 가장 큰 어른은 누구예요? 왕이죠? 그럼 신하는 왕한테 뭘 해야 돼? 충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교를 보급하면은 왕한테 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선 이 유교가 굉장히 땡큐죠. 자, 그 다음에 불교를 또 받아들입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윤회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 사는 게 아니죠? 이번 생에 잘못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삶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불교는.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왜 지금 피지배층 노비로 태어났냐? 너 전생에 잘못해서 그래. 이 생을 열심히 잘 살면은 너 나중에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 업보라고 해서 뭐 업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업이라는 게 이제 까르마인데, 아유 이게 다 내 업보지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잘못이나 좋은 행동을 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잘못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면 덕업을 쌓는 거고요.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하면 뭐예요? 흉악. 네? 흉. 악업을 쌓는 거야. 악업을. 그러면은 뭐 노비로 태어나는 거죠. 다음 생에. 뭐 그렇게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직불이라고 들어봤나? 왕은 곧 뭐다? 즉 불교에서 불은 무슨 불자예요? 부처님을 의미하죠? 왕이 곧 뭐래? 왕이 즉 부처다 라는 얘기예요. 왕직불. 이건 뭔 소리냐? 종교 세계에서 최고 불교의 왕은 누구야? 부처님이잖아. 근데 인간 세계의 왕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랑 왕을 동격으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 신이니까 왕도 곧 뭐야? 신이란 얘기죠. 왕을 신격화 시키는 겁니다. 신격화. 자, 여기서는 이제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초기 국가 시기에는 이제 왕은 뭐가 되는 거야? 신이잖아. 신. 룰러, 지배자, 절대자가 되는 거야. 절대자. 왕한테 덤비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예요. 자, 그 다음에 율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반포를 합니다. 율령은 뭘까? 법률. 들어봤어요? 법률, 명령. 법체계예요. 한마디로 법체계. 법체계를 만드는 거야.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법으로 정하는 거야.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은 삼족을 멸한다. 뭐 이번에 사극 같은 데서 봤어요?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가족 중에서 자기 친가가 있잖아요. 외가 있죠. 외가. 어머니 쪽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네 가족. 처가 있죠. 이 세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연좌제죠. 연좌제. 잘못을 했는데 그 가족까지 다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율령이에요. 율령. 법으로 정하는 거지. 그런 거.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가 된 국가들은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죠? 여러분들 삼국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가야 있는데 왜 가야는 안 껴줘요? 삼국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가야는 수준이 뭐야? 연명 초기국가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삼국시대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 안 껴준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국가, 중앙집권 국가로 선정하려면은 요 네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관등, 유교, 불교, 율령. 요 네 가지는 중앙집권 국가의 필수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뭐 군장 국가나 초기 국가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아, 저런 수준이구나. 수준 낮은 수준. 그냥 따로 국밥. 그냥 성격만 비슷해. 근데 초기 국가는 어쨌든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리더야.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래서 얘네들이 발전한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잘라주세요.